안녕하세요. 알테오젠이 전고점을 돌파해서 올라갔다가 공시가 뜨니까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분봉으로 보면은 이제 공시 뜨기 전까지 아주 좋은 움직임을 보여줬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 그리고 수렴하고 살짝 상승, 그리고 수렴하고 급등까지 이렇게 보여줬는데 공시가 뜨고서 그냥 이렇게 폭락을 해버렸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거 봉 하나당 지금 7% 그리고 10% 짜리거든요. 이거 두 개만 합쳐도 20%가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특징적인 것은, 자, 공시 보기 전에 이제 상승하는 게 공시 기대감으로 좀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게 앞 뒤에 급락이 너무 깊어가지고 이게 좀 잘 안 보이지만은 이 양봉이 1분봉에서 거의 6%나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으로 보면 대략 한 100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나온 다음에 이렇게 급락하는 거를 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면은, 첫 번째는 이제 공시가 뜨니까 개인들이 이제 호재다 싶어가지고 일단은 내용을 자세히 읽어볼 시간 없잖아요. 매수를 일단 한 겁니다. 매수를 하고서 그다음에 더 빨리 이해한 사람들 순으로 일단 다 던진 겁니다. 그러니까 공시다 하면서 샀는데 내용이 좀 아닌 것 같아 해서 던지는 거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게 하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공시가 안 좋은 걸 아직 알았는데, 이제 공매도 금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큰 수량을 핸들링하는 뭐 투자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물량을 던질 게 없으니까 위로 물량을 쫙 빨아들인 다음에 이걸 냅다 던진 걸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딱 공시가 뭐가 뜨니까 호재인가 보다 싶어서 매수세가 들어왔다가 아닌가 보다 싶어서 다 던지는 그런 흐름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큰 수량을 가진 한 번에 쓸어 담은 거죠. 이런 거는 특히 이런 1분도 안 되는 시간 안에 끌어당긴 거는 이제 소수의, 그리고 뭐 큰 수량을 다루는 사람들이 순식간에 물량을 흡수한 다음에 바로 그냥 냅다 던지는, 왜냐면은 팔고 싶은데 지금 팔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이렇게 흡수했다가 순간적으로 던지는 그런 게 아닐까 해석을 해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흐름들을 보면은 여기서 이 반등도 엄청나게 셉니다. 10%씩 나왔거든요, 반등이. 그 다음에 이 가격대를 보면은 이 가격대는 VI 바로 전입니다. 그래서 VI 걸리기 전에 딱 찍고 다시 반등을 하고, 그 다음에 상승 VI도 한번 걸렸죠. 여기인가요? 한번 걸렸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알테오젠 공시를 보면은 뉴스 기사에 보면 글로벌 제약사와 인간 히알루 이거를 원천 기술에 대해서 비독점적 사용권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계약은 지난해 매출의 66%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이제 공시가 나오니까 이제 주가는 하락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기사에서는 이제 재료 소멸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상승하는 이유는 그 전에 기대감으로 이렇게 오르고 있다가 막상 이제 공시가 나오면은 이제 재료가 없으니까 하락. 그래서 증시 격언 중에 소문을 사서 뉴스에 팔아라는 말 있잖아요. 거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은 근데 모든 게 다 뭐 코에 고면 코걸이, 막 귀에 걸면 귀걸이고 막 그러잖아요. 뉴스 기사가 떠서 그때부터 이제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 뉴스가 뜨면은 이제 재료 소멸이다 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뉴스를 보고 차트를 보고 같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뉴스가 떴는데 차트가 그동안 좀 많이 상승한 것 같다 싶으면은 그 기대감으로 올라갔던 게 아닐까 한번 의심을 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뉴스가 떴는데 차트가 뭐 그냥 오른 게 없다 그러면은 이제 시작인가 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요. 어쨌든 이제 그 특허를 보러 갈 건데, 여기 공시가 떴죠. 특허가 아니라 계약 체결이죠. 그 비독점적 라이센스 계약입니다. 이거 에로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10대 제약사랑 했다고 하는데 그 누구인지는 아직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술을 에로 했느냐, 이 원천 기술 있잖아요. 이 정맥 주사를 피하 주사 제형으로 바꿔주는, 제가 오늘 아침에 뉴스 기사를 하나 올린 게 있는데요. 거기 보면은 올해도 지금 그 에로 할 게 하나 있다, 그 기대감을 올라가고 있다라고 그 적혀있던 뉴스 기사 있습니다. 그거를 보시면은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그 뉴스 기사들은 이미 다 알려져 있는 상태로 그 기대감을 상승하고 있다가 이 공시가 나오면서 이제 확정이 된 겁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있던 게 확정이 된 건데, 계약 조건을 보면은 이 1600만 달러입니다. 계약금이 1600만 달러이고 800만 달러씩 각자 전달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영업일 30일 이내에 이제 800만 달러를 주고요. 그 다음에 비임상 자료를 전달한 후에 또 800만 달러를 줍니다. 주는 거는 글로벌 10대 제약사가 알테오젠에게 주는 거죠. 그래서 금액을 보니까 200억 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200억 원이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좀 작다, 많이 작다, 그래서 실망해서 던진 거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재료가 이제 공개가 되면서 재료 소멸로 또 하락했다고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계약금이 다가 아니라요, 마일스톤 기술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제품에 적용을 해가지고 이 기술을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각 국가별 임상을 진행하고 품목허가, 판매 이정표를 달성하면은 마일스톤 금액을 수령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비독점적 기술 라이센싱 계약이라서 아마 비독점적이라고 해서 계약금이 좀 더 작은 걸 수도 있어요. 독점이었다면은 더 좀 높게 받을 수 있었겠죠. 그리고 이번에 에러한 거는 요거 피아 주사형 제품으로 만들 수 있는 겁니다. 바꾸는 거. 그 다음에 마일스톤도 나중에 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약사 그 이름을 왜 안 알려주냐 하면은 이게 영업 비밀에 속하기 때문에 이거를 비밀 유지를 해야 돼서 알려줄 수 없다라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인간 히알루론이다제의 원천 기술 수출 계약을 한 거고, 대신 힌트는 줬죠. 10대 제약사 중에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계약 금액은 200억 원이로 좀 적을 수도 있겠지만은 최종적으로 만약에 다 잘 되면은 얼마를 받을 수 있는가 라고 하면은, 자 여기 나와 있죠. 여기에 다수 품목에 대해서 임상을 완료하고 판매로 인해서 마일스톤을 포함한 최대 수령 가능 금액은 품목당 7,700억 원이라고 됩니다. 그래가지고 대략 이제 품목이 6개였나 봅니다. 그래서 7 곱하기 6 하면은 대략 4조가 나오죠. 그래서 총 4조짜리 에로를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임상이 실패하거나 판매 금액이 적을 경우에는 이 최대 수령 가능 금액이 좀 줄어들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안 알려주는 이유가, 유보한 이유가 보니까 계약회사가 좀 알려주질 않기를 바랬나 봅니다. 그래서 비밀에 따른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공시가 유보되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에로한 기술에 대해서 보면은 기존에는 항체치료제나 단백질 같은 경우 혈관 내에 약물 투여하는 정맥주사 제형이 많은데 투약하는 데만 4-5시간 걸린다. 왜냐면은 이제 정맥이기 때문에 그렇게 막 빠르게 못 넣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이거를 이제 피부에 직접 투약하는 걸로 바꾸면 더 빨리 되나 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애로했다는 거고요. 말하는 사이에 이제 끝났는데요. 알테오제 수급을 보니까 외국인이 조금 샀고 기간은 팔았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법인에서 14,000주가 나온 걸 알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같은 날은 시장이 알테오젠으로 인해서 다 좀 영향을 받았는데 HLB가 지금 장 중간에는 양봉이었습니다. 그런데 장 끝날 때는 이렇게 계속해서 하락 추세로 바뀌면서 마이너스로 끝났습니다. 뭐 이 정도면 보합이죠. 보합인데 마이너스 끝났고요. HLB 같은 경우에 시가총액이 5조 3천억 원이고, 그 다음에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4조 6천억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좀만 더 상승했다면은 HLB 시가총액을 따라잡을 뻔했죠. 하지만 이제 따라잡지는 못하고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보면은 이게 개미들 많이 좀 물렸을 가능성도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게 그냥 하락하면은 뭐 괜찮을 수 있는데, 예를 들면은 이런 자리에서 전고점을 돌파를 했잖아요. 윗꼬리 부분 보면은 여기 전고점을 돌파를 한 자리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많이 따라붙는 개인들이 많거든요. 사실 이런 차트는 좀 악질적인 차트입니다. 왜냐면은 이거 물린 사람도 꽤 많은 차트라서 그렇고요. 이에 따라 이제 시장도 이렇게 영향을 받았는데, 이게 잘 가던 시장이 이렇게 급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반등하고 다시 이렇게 잘 가고 있던 코스닥 차트가 살짝 내려앉았었고, 코스피는 상대적으로 괜찮죠. 바이오가 많이 있지 않으니까 이렇게 그냥 횡보를 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코스닥 150 보면은 이제 알테오젠으로 인해서 이렇게, 이런 적은 옛날에 많죠. 요즘에 이제 너무 상승장이다 보니까 이제 과거를 좀 까먹을 때가 많은데, 예전에 하락장 때 그 HLB도 전적이 있긴 하지만 신라젠도 그렇고, 이게 시장이 하락할 때 그거를 주도했던 바이오 종목들이 몇몇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미약품도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대부분 그때 바이오가 뭐 하한가를 많이 갔잖아요. HLB도 간 적이 있었고, 신라젠도 갔었고, 그 다음에 헬릭스믹스도 그렇고, 여러 종목들이 시장을 끌어내렸던 적이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오랜만에 알테오젠이 시장에 영향을 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알테오젠이 오르니까 그 회장님들 돈을 많이 벌었겠죠. 그래서 시젠 대표 제넥신 이렇게 있었는데, 신기하게도 오늘 나온 기사입니다. 6월 24일날 나왔고, 알테오젠 대표 보유 주식 가치가 1조 원에 육박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주에 관한 사항을 보면은 박순재 최대 주주가 20%를 가지고 있죠. HLB 진양무 회장님은 10%를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시가총액이 알테오젠이랑 HLB 거의 비슷하다고 봤을 때, 이 박순재 회장님이 2배 더 부자입니다.
물론 이제 이거는 주식 지분으로만 계산한 이제 재산이고요. 이상으로 이제 알테오젠을 좀 알아봤는데요. 이게 시장에서 그 바이오 종목들은 이제 자칫하면은 골로 가는 경우가 꽤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조심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매매 관점에서 보면은 이렇게 이제 하락할 때 여기서 잠깐 멈췄었잖아요. 이 잠깐 멈춘 자리가 VI 바로 윗자리입니다. VI 바로 윗자리에서 멈췄다가 반등을 해서 한 10% 정도 했죠. 그 다음에 여기 이런 것들 이제 쌍바닥이라고 하죠. 한번 하고 이렇게 하고 이거 된 상태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렴을 좀 거치다가 방향을 살짝 밑으로 잡았습니다. 밑으로 잡았고요.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